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제, 이, 김이박 세 사람이 이제 주로 화제는 이제 군대 얘기를 하죠. 즉, 우리나라 남자들이 되게 군대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던 이제 군대 얘기로부터 이제 모임은 신나가 가장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갈 때, 가기 전에 갔다 와서 군대 생활이 때가 가장 희망에 부풀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할 것 같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제가 나오면 또 그때는 군대는 뭐 다 공평하니까 똑같은 뭐 군복 입고 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공평하게 군대 생활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얘기를 하면 지금의 신분과 관계없어요. 똑같은 신나는 시대예요. 그 가장 공평했던 시대.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딴 사람은 싫어하지만 여자도 싫어하고 뭐 다른 사람 싫어하지만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재밌고 또 신나고 뭔 거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군대 갔다 온 뭐가 되겠지 뭐 이런 가장 힘이 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 얘기를 저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후의 삶을 보면 아마 그 뭐 직업들이 뭐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은 그런 거죠. 결혼 잘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다. 뭐 이게 이제 보통의 남자나 여자들이 꿈꾸는 세상이죠. 자기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그런 삶을 추구했지만 기대하고 꿈꿨던 건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실제 삶이 뭐 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은 높은 데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어릴 때 꾸었던 그 높은 이상과 꿈과는 다르게 점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뭐, 이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대학을 못 졸업한,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뭐, 강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또 세무서 직원도 아마 고급 공무원을 꿈꿨을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말단 세무서의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좌절감도 느끼고 그래서 점점 그러다가 이제 뭐 은퇴하고 뭐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교사도 아마 처음에는 뭐 박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초등학교 전문학교 옛날에 이제 교대 나오면 2년제였는데 거기 나와서 교사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뭐 병역 기피니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부인이 그 하숙 치는 걸 돕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군대 가기 전, 군대 시절에 꿈꿨던 혈기왕성한 때의 그런 것들과는 거기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점점점 강이 밑으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양반도 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여자랑 똑같죠. 성공하고 싶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는데 거기서도 그 좌절돼가지고 도시에서 또 못 살고 결국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술집 잡부로 지내게 됐다. 대부분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이박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 이 여인은 뭐 성취와 관계없이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남자보다 더 과거에 열악했죠. 공부도 안 시켜주고. 이렇게 돼서 점점 내려가게 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들의 삶은 아직도 꿈과 이상은 있는데 현실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삶인데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진눈깨비 같은 거죠. 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눈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참에 자기 과거에 꿈꾸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군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과거 속으로 여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했던 과거 이 사람들 김이박과 그 이 술집 잡부가 된 여인이 꿈꾸던 그때는 참
꿈도 많고 또 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그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자기 과거에 결혼하고 싶었을 때, 결혼했을 때를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서 만난 어린 소년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여기 나름대로 이제 다들 뭐 과거에는 공부 잘하고 싶고 여기 보면 이제 나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세무서 직원도 아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백했지만 뭐 천재소리 줬던 사람이고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 되는데 옛날엔 더 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뭐 사범대나 교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같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소년을 보면서 자기도 과거 이랬는데 현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고 자기의 삶은 진눈깨비 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잊고 살았던 자기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어린 소년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공부 잘해서 훌륭한 성공이 되고 싶었었지. 결혼할 때는 저랬었지. 그런데 이 두 사람 하면 결혼이 뭐, 그 세무서원과 대학생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던지 했는데 뭐 이혼했던지 그러니까 남의 집에 사는 것 같고 지금 뭐 선생활도 그만둔 사람도 부인 하는 일을 돕고 사니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거죠. 이 과거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학생을 만나면서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강물 흐르듯이 결국 밀려서 점점 떨어지고 밑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혼 생활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결혼 생활이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더는 뭐냐면 그 여인이 뭐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게 이제 뭐 엄마와 그 누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술집 잡부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술집 잡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했죠. 근데 그 어머니에게 있는 건 뭐냐면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사람들은 더 과거로 회귀해 돌아갔는데 마지막 끝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디냐면 어머니 품이죠. 어머니의 사랑. 그 진눈깨비 같은 우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의 삶을 하얀 눈으로 다 덮어지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어머니 품. 근데 그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데 우리 현실의 강은 점점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가서 나라로 떨어져 가는데 우리의 의식의 강은 깊은 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되 내 젊었던 그 혈기왕성했던 군대 시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결혼 시절 꿈이 부풀었던 결혼 시절 더 들어가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천재스를 되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학창 시절 더 뒤로 흘러 들어가고 깊이로 회고한다면 엄마의 품 나를 정말 엄마 자신은 보잘것없는 술집 잡고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내 나를 다 받아주고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나를 품어주는 엄마의 품으로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강은 밑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나라로 떨어지만 내 의식의 강은 깊은 강은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강은 위로 올라가고 겉으로의 강은 밑으로 떨어지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를 아마 이 사람이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이데거의 강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이데거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휙 흘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그 강의 끈은 옹달샘인 강의 시작점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어느 순간에 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에 물은 밑으로 올라가지만 속의 물은 그 옹달샘에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강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강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상징을 나타내면서 좀 뭐 좋은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는 표시가 아닌가 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적절한 제목이보다는 좀 너무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의 그 사용된 소재들이 하나도 후투로 쓴 게 없어요. 군대 얘기라든지 진눈깨비라든지 하얀 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고향 같은 군할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 얘기라든지 학교 학생의 얘기라든지 더 나가서는 엄마 모성애와 누나 엄마와 모성애 그까지를 다 이제 요소에서 적절히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걸 보면 이게 이제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나이가 먹고 뭐 좀 있으면 나도 세상 뜰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품이 그립고 또 엄마 얘기 나오면 가슴이 울컥하고 엄마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보고 싶은 나의 의식은 늙지 않고 끊임없이 내 깊은 강은 엄마를 향해 가거든요. 내 학창 시절, 내 결혼 막 하고 연애할 때, 내 군대 시절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받아들여진 엄마의 품과 엄마가 때는 따뜻한 방의 그 아랫목과 엄마가 거기에 묻어놨던 그 밥, 그리고 엄마의 이불, 솜이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이렇게 춥다 얼른 들어가라고 덮어준 이불 속으로 나는 끊임없이 들어가거든,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깊은 강은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데 그게 이제 인류를 지탱하고 있는 진짜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흐르는 강은 비참하고 점점 나라로 떨어지지만 우리의 깊은 강은 끊임없이 의식의 강은 군대 시절로 또 결혼 신혼 시절로 학창 시절로 엄마와 함께 살던 그 엄마의 품으로 그 모성의 수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상이 지탱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 자살하죠. 살아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힘이 있겠냐고. 짖는깨비 같은 삶이지만 이런 삶을 덮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품 모성애가 지금 세상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한 삶을 덮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은 눈에 보이는 흘러가는 강뿐 아니라 그 의식의 강은 끊임없이 과거의 본래적인 나의 세계로 나를 흘러가게 만들면서 이 세상을 지탱해주고 나를 지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보편성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하면 목사님들 그럴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쟁사회에서 되게 하나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다 떨어지죠. 겉의 강물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내적인 의식의 강은, 깊은 강은 또 군대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다음 사람들도 신혼생활, 결혼생활 얘기할 것이고,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할 거예요.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때 반장했다. 그래도 뭐, 전교에 5권 손가락에 안에 들었고, 뭐, 이런 얘기, 희망이 불었던 과거로 돌아가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 엄마 얘기. 그 얘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사랑받았고 인정받았던 따뜻한 아랫목과 그 이불, 솜이불과 엄마가 다 품어주고 덮어주는 괜찮다. 넌 잘할 수 있어. 그런 하얀 눈으로 덮어주고 희망에 찬 눈으로 모든 걸 덮어주는 엄마에게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의식은 그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우리 내면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 소설 속에 이렇게 형상화 시켰는지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이에요. 정말 잘된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